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전세계 여러분 반갑습니다. 딸랑딸랑 여기는 부천. 우리가 원래는 네. 가을이 곡식이 익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원래는 가을이 제일 부자야 되는데 경제 사정으로다가 위기가 와서 굉장히 이게 다들 돈돈합니다. 근데 웬만큼 장사 됐던데도 장사가 안 되고 돈이 있는 사람은 거반없고요. 한 1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조금 잘 돌아가요. 9사람은 다 빠듯빠듯 자기 사기도 힘들어. 그러니까 남한테 1000만 원을 만들려면 죽어납니다. 네. 안 빌려주고. 근데 돈을 여기가 특별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들도 상대방의 돈을 가져가고 맡기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돈을 안 빌려주려고 하죠. 근데 요즘은 은행도 돈을 안 주려고 합니다. 네. 집 있어봤자 다 애물단지고요. 대출 다 갚으라고 하고, 하나는 이렇게 집을 사고 싶어도 하나는 대출을 갚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사채를 쓰고 이자를 내는 형국이라서 매우 힘들어요. 우리가 돈이 있어야 운이 모이는 거잖아요. 돈이 네. 있어야. 우리가 이런 거 아시죠? 왜냐면 돈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갖고 갑자기 돈이 너무 없어서 여기저기 빌려 쓰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어디서 그동안 나한테 못 갚았던 사람이 돈을 갚겠대. 그러면 얼마나 아파트 보면 다 났잖아요, 솔직히. 네. 저도 그런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옛날에 돈이 너무 없으니까 100만 원이 없어서 잠 못 잘 때도 있었어요, 저도. 근데 네. 사람이 한번 사업이 이렇게 잘못 엮이고 사람한테 잘못 엮이면 돈이라는 거는 발이 달려서 그냥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돈을 하늘에서 많이 내려줘도 그 돈을 인간이 움직이잖아요. 네. 근데 인간이 잘못 움직이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거를 꼼꼼히 따져갖고 금전관리를 잘 하는 사람들은 부자가 되죠. 근데 또 그런 사람들은 또 그렇게 큰 부자는 안 돼요. 알뜰한 사람들은.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돈에 움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돈이라는 거는 금고에다 착착착착착 답답하게 넣어놓으면 돈이 안 돼요. 그냥 돈에 의미 없이 휴지통 던지듯이 다 그냥 돈을 별로 대우를 안 하는 거예요. 귀하게. 네. 그냥 쓰레기통에 쏙 넣고 한 보따리 갖고 자루에 넣고 이렇게 갖고 다니는 보면은 사람들은 금고는 훔쳐가려고 막 기글을 쓰지만 자루자루는 돈이 있을 거라는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안 훔쳐가요. 그래서 네. 돈이 고인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자나 남자도요, 배우자가 안 해도 너무 배우자를 너무 대우를 하면은 상대방이 싸가지가 없어져요. 나를 귀하지 못해. 네. 워낙 대우만 받고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 그러니까 인간은 어리석어서 몸이 익숙해져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지 못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상대방한테 못해도 자기 죄책감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 귀하게 여긴 거는 말처럼지 떠나요. 그러니까 너무 돈 하지 마세요. 돈이라는 거는 진짜 많이 벌어보니까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너무 돈 하니까 10만원도 없어, 20만원도 없어, 30만원도 없어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 30만원을 벌려고 해봐요. 엄청 힘들어요. 또 30만원 벌기가. 그쵸? 네. 그죠? 근데 돈이 있어야 엄청 튀는데 내 자체가 돈이 없어. 이 돈이 있어야 뭐를 흔들어대든 부어 삶든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뭐든 잘 운이 안 트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라는 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지 말라. 우리가 너무 귀하게 여긴 거는 날아갈까봐 무서워요. 겁나잖아요. 귀한 건 나부터가 귀한 거는 날아갈까봐 겁나 죽겠어요. 그렇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은 자식들이 잘 되잖아요. 스스로. 네. 근데 너무 벌벌벌 해보면 성공 별로 못해요. 싹스 없이 자기밖에 모른다고. 근데 어렵게 자란 자식들이 보면은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잘 되잖아요. 네.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도 귀하게 여기지 마. 내 품에서 떨어뜨려.
아 그래야지 가게도 하고 그래야지 내가 뭔가 투자도 하는데 이러면 그 기회가 꼭 막 벌벌 떨어가지고 이게 나가면 안 들어올까 해갖고 지고 있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만들어? 그냥 그것만 먹고 살아 그냥. 그러면 나는 항상 사는 게 밥은 먹고 살아야. 그렇지만 태어나서 내가 머리로 다 움직이는 건데 돈이 움직여서 운을 튀어주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잖아요. 네. 아까 나처럼 코인을 산다든지 달러를 산다든지 제가 할 일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제가 쓸 돈 아니니까요. 벌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제가 만약 그 돈을 다 싸가지고 어디 제 거 뭘 막 사놓고 한다면은 신랑님한테 혼나는데 저는 절대로 확인사살 해보세요. 제가 그 돈 절대 안 쓰니까. 근데 이렇게 일반인들은 저처럼 이렇게 한다면 4억이나 벌었어. 4억이나 3억 번 거지. 내 돈하고. 그 다음에 달러 해갖고 벌었어. 막 월급 생활 해가지고 막 그거 더 안 되는데 막 벌써 그냥 보니까 거의 막 4억 가까이 벌었네? 그쵸? 그러면 어떡해. 이걸로다가 애들 결혼할 때 좀 주든가, 집을 얻어주든가, 전세라도. 요즘은요, 애들이요, 부모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막 이렇게 대출 받아가지고, 막, 양 사이드로 대출 받아갖고, 이렇게 결혼 생활 사람 많아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치근해요. 제가 돈이 엄청 많다면 다 나눠주고 싶어요, 진짜.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하나의 돈을 운이 트이도록 만드는 겁니다. 내 돈은 아니지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전세 대출. 월세보다 싸게 이자가 나가잖아.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 빚져가면서 막 그러냐? 이제 사월세에서 살아. 그러면은, 이자만 갚다가 팠나? 내 집 없어. 그러니까, 돈질을 잘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돈질을 잘해야지 음이 튀어요. 돈을 내가, 저는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을 다 이렇게 책임지고 이렇게 먹여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돈이잖아요. 돈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운이 저한테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말이, 선생님은 좋은 일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법당 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바로 저는 그걸 깨달아서가 아니라, 제가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네. 그냥, 운이 그냥 신령님들이 주시는 거야. 노력 안 해도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 예? 그래서 저는, 엊그제, 어떤 사람이 자기 제천에서 올라왔어요. 근데 저한테 많이 혼났어. 우리 법당 오지 마, 너. 그랬더니 끝까지 가야 되겠대요. 왜? 와야 되는 이유가 뭔데? 보살님한테 잘못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렇지? 너가 여기서 법당에서 일해놓고 돈도 안 갖고 내비뒀어요. 너무 없는 애라 불쌍해서 갚으라도 안 했어요. 그냥 내가 손을 끊었어. 그랬더니 지가 20만 원을 보내겠다는 거야. 그 돈이. 그래서 얼마나 없으면 20만 주겠나. 그래 20만이라도 주고 너가 반드시 신령님한테 사죄를 해라. 그랬는데 오늘 막 지가 전화 온 거야. 네. 당장 보내겠다고. 이상하다? 왜 얘가 전화가 안 오지? 전화했더니 전화는 또 안 받아. 다음날도 안 받아. 와, 얘 봐라.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네. 그래서 내비둬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막 와서 통곡을 하고 울어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잘못했고 신령님한테 잘못해서 돈도 안 갖고 자기가 나쁜 짓 했다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일만에 돈을 올리고 갈 테니까 잘 빌어달라. 그래서 얘 말은 똑바로 해. 너 그거 전한 신령님들한테 드려야 할 돈이지 새로 기도해달라는 돈은 아니야. 네 수준에 맞게 네 형편에 맞게만 올려. 내가 할 테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고 갔는데 선생님 너무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나쁜 맘 먹어서 너무 잘못했습니다. 지금 자기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선생님한테 팔고 나서 엄청 잘 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요즘에 우울증이 갖고 죽는다고 난리인데 선생님한테 잘못하고 나서부터 얘가 변해갖고 얘가 이상해져갖고 야 그 애가 극단적인 선택도 하겠다 잘해. 그랬더니 안 그래도 자기한테 극단적인 생각이 든다고 얘기했대. 그래서 미쳐버리니까 이제 코너에 왔으니까 신령님한테 잠에다 빌고 가는 거야.
돈질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20만 올려면 그거 몇 분 안 돼. 법당 20만 들어봤자 뭐 할 것입니까? 솔직히. 그쵸? 근데 그 사람한테 컸겠죠. 근데 자기 입으로 뱉어갖고 자기 입으로 올린다겠어. 그것도 원래 갚아야 할 돈이야. 올려야 할 돈.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 돈이 또 다른 데가 더 급한 거야. 네. 저 처먹고 저 쓰고 뭐 이렇게 급한 거야. 신령님 무시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들한테 그런 상황이 오니까 잘못했습니다. 계속 빌어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돈질을 잘못한 거예요. 처음부터 돈질을 이거는 신령님 약속이니까 꾸준히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라고 하고 꾸준히 빌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지 멋대로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부터는 보살님이 시키는 대로 꼭 다 하겠대. 그래서 애 좀 잘 간수하고 올 겨울 지나면 데려와서 정신과 병원에 입원시켜라. 그래야 걔가 살지. 안 그러면 걔 못 산다. 명심해라 너 내 말. 그랬더니 잘못했다 갖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신령님한테 약속한 돈은 꾸준히 올려. 몇 푼이나 돼.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해. 그러면 내기가 그렇게 엇나갈 일이 뭐 있어요. 그쵸? 네. 그거는 신령님이 계신다는 거를 시험을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애기를 팔고 자기 자식 사주를 팔고 그 돈을 조금 주고 안 줬어. 우리 제자는 이해하고 주지 마 했어. 근데 칠성날 자기가 괜히 속닥거리면서 20만 원 보낼 거라고 막 그래. 그래서 나는 그 애가 그동안 하나도 이렇게 좀 돈도 안 주고 해갖고 제대로 못 빌려준 것 같아서 칠성날 미리 20만 원 준다고 하길래 그만한테 꼬장 그게 목으로 과일고 떡이고 쌀이고 다 올렸네? 근데 그 돈을 또 떼어먹은 거야.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왜냐면 이것도 돈질을 잘못한 거라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잡자고 이제 돈질을 했어. 근데 돈질 했는데 내가 이제 여기 온 바람에 그래도 좋은 공수 줬잖아요. 직장 그만두고 애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키면 살 수 있다라고 나왔어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또 그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하면 애기를 잃게 되겠죠. 여기 앉아있으면 별의별 것이 다 보이기 때문에 왔겠죠. 응? 네. 그래서 우리는 돈이 있어야 운이 트이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되니까 내가 끌고 안고 내가 먹고 쓰고 이게 돈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돈을 돈질을 잘 해야 돼. 너무 끌어안고 너무 귀한 걸 하다 보면 돈은 오히려 찢어져 버린다. 그죠? 네.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돈의 그 운기를 삼을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요. 돈이 어디서 생각지도 않게 돈이 팍 나왔어요. 내 말대로. 나올 데가 없는데 돈이 나왔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신령님이 생각났대요. 신령님한테 바쳐야 된다고. 네. 자기는 원래 어섭돈이라 신령님한테 다 주고 싶대요. 마음이 얼마나 이쁩니까? 그죠? 그런 사람들은 일이 안 될라라도 됩니다. 솔직히. 근데 우리가 내 욕심, 내 목구멍 생각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쵸? 근데 정말 대단하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돈을 쓰지를 못합니다. 물론 밥 몇 끼 사고 뭐 이런 거 하겠지만 그래도 단위가 있는 거는 정말 저 사람이 어려워. 아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저 뒤지게 생겼네? 근데 그 돈을 1000만 원을 조건 없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거반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전환에 계신 선생님들은 덕을 많이 베푸고 싶은 그렇게 사는 선생님들은 주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우리 전환 제자들은 깨달음이 많기 때문에 정말 힘들다. 이렇게 하면 그 돈을 내줄 수 있는 게 우리 제자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갖다가 이렇게 잘 운을 틀 수 있도록 해야지. 뭐 보면은 성형하고 뭐하고 이걸 다 써. 근데 정성 들일 돈은 없어. 돈질 잘합니까 그게? 못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어쨌든 나보다도 남을 배려하면서 이 돈을 귀하게 여기면서 잘 움직인다면 그 성과가 사람 하나 만나는 게 내 돈을 10배는 불릴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꼭 끓이고 감춰놓고 있으면은 아이고 내가 보니까는 만원짜리가 10만원 될 것 같아? 안 돼. 근데 기인 하나 만나면은 돈 1000만원짜리가 1억 되는 거야. 그게 큰 손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을 잘 배워야 됩니다. 네. 감독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독님 전세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짤랑짤랑
짤랑짤랑, 짤랑짤랑. 여기는 부산. 네. 부채랑 방울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그래요? 네. 감독님 오늘은 네. 부자가 안 되는 이유. 부자가 안 되는 이유. 네. 어, 네, 첫 번째는 게으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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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 경제 흐름을 잘 모른다고 해야 되나? 네. 잘 못한다. 제가 본 개념.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대인관계를 못한다. 대인관계 못한다. 그리고 4번 욕심이 하근이 된다. 네. 기본적으로 말했을 때. 그 다음에 딱 한 가지 또 있어. 5가지를 본다면 네. 부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일단 네. 우리가 한 달에 1,000만원을 번다. 네. 아니 그럼 사람들 놀래니까 안 되고 500을 번다 이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여기서 계획적인 거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저것 계획적인 세우고 해야 하고 나머지 돈으로 내가 생활을 해야 되는데 부자가 안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내가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한 나머지 걸로 나갈 걸 내보내. 그러니까 맨날 적자지. 과소비인가요, 선생님? 그런 거. 생각 없이 사는 거죠. 생각 없이 산다. 네, 생각 없이. 생각 없이 산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봤는데 요즘에 소상호 이렇게 9시에 끝나죠? 손님 없어요. 네. 근데 어떤 사람은 제가 딱 분류를 보면은 두 사람 분류를 봤어. 혼자. 근데 이 사람은 돈을 못 벌어요. 네. 근데 대인 관계가 참 좋고 인정도 있고 성격도 좋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좋은 사람 있다 보니 네. 많이 도와줘서 그냥 겨우겨우 나갈 거를 맞춰요. 항상 안 돼.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애초에 그 노력할 필요 없어. 독불장군으로 다 편하게 살면서 일단 대출을 1,000만원 받아. 2,000만원 받아. 3,000만원 받아. 네. 5,000만원 받아. 1억까지 막 받아. 그걸로 생활하는 거야, 편하게. 일단은 다음엔 되겠지? 네. 근데 사실 우리가 1,000만원 쓰려면 금방 씁니다. 근데 한 사람은 지독하게 계산해서 만원짜리 옷 하나를 안 사 입고 네. 지나가다가 뭐 살라다가도 참자. 그러니까 딱 본능적인 것만 해결하고 죽자 살자 찢어서 발려서 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대출 못 받아서 안 받는 게 아니야. 굉장히 제가 많이 그 사람한테 배워요. 제가 지인인데 네. 많이 배운다고. 어쩌면 저렇게까지 알 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언니를 정말 존경해요 그랬어. 다른 사람들은 대출을 엄청 받아버리는데 빚 안 지고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도와주는 사람이 많잖아요. 나들 하는 말이 저 이제 선생님도 많이 도와주잖아요 자기를. 나한테 그래. 그래서 내가 뭘 도와줬다고 그래. 아니 없는 사람한테는 어마어마 도와준 겁니다 그래.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힘든 사람을 막 도와준대.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 잘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든 것도 빚을 안 지고 다 넘어가더라고요. 네. 굉장히 돈 못 번대요. 근데 지독하게 존경스럽다. 근데 한쪽에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살아? 그랬더니 너 빚이 1억이야. 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성격이 이렇게 털털하게 막 올리는 성격이 아닌 거지 그 사람. 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이 너무 안 되는데 살려면 어떻게 당연히 대출 받아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굉장히 돈이 없고 힘들 때 대출이란 대출을 다 받아본 적 있어요. 정말 돈이 살려면 순간 뒤집어지고 돈이 들어오면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진짜 해보면. 근데 저 같은 스타일은 돈 계산을 절대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저는 돈 계산 못해요. 그리고 저는 누가 돈을 몇백만 원만 딱 줘도 절대 이거 못 세요. 제자한테 던져. 세봐. 돈을 센 적이 없어요. 못 세요. 100만 원까지 세려면 밤새 세야 돼. 왜 안 되는 거야? 돈을 못 세요 저는. 그래서 네가 세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런 적이 되게 많아요. 돈을 센 적이 없고 네가 세봐 막 이러거든요. 굿당 갔을 때도 막 이렇게 선생님 한번 세보세요. 그러면 안 세. 그냥 가져가. 그러면 그거 세세요. 그러면 제자한테 딱 던져주고 네가 세. 그러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대뽀 스타일이에요.
아, 무대법. 뭐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인생 뭐 있어? 돈은 이렇게 잘 자라게 해서 버는 게 아니야. 저는 기분 내키면 싹 써버려야 돼. 네. 그리고 돈 기분 내키면 통장에 있으면 갑자기 내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따다다다다 돈을 통장에 싹 비워. 그리고 이제 힘든 사람은 좀 많이 준다 했잖아요. 네. 그리고 통장이 싹 비워버려야 속 시원해. 제 성격은 그래요. 제 성격은 막 이렇게 몰래 해갖고 감춰놓고 여자들은 막 비자금도 막 만들고 막 이러잖아요. 네. 전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개념이 있는데 저 같은 개념이 좀 먹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보니까. 왜냐면 아니 매달 알뜰하게 살아가지고 막 이게 생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저같이 무대뽀로 100이든 200이든 주면 준 대로 없으면 대출 받아 이렇게 쓰고 그냥 생각이 없어. 통장에 나가는 게 하도 많으니까 네. 뭐가 나갔는지를 절대 계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진짜로 아, 통장이 나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코웨이에서 렌탈 그 내는 데서 네. 그 코디가 그래요. 선생님은 그 렌탈료가 너무 많이 나가서 세볼 수가 없대. 아, 내 사방 팔방을 내가 다 해줘갖고 아, 다 나한테 가져가는 거야. 다 나한테 빠지는 거죠. 예? 아, 아유. 선생님께서 이렇게 다 설치해 주셔가지고 예. 선생님한테 다 청구가 되는 예, 상황이 예, 그렇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어마어마해요. 통장 네. 보면은 기절해버려요, 기절. 근데, 그걸 그냥 제 개념은 있어요. 에이, 이거 마이너스만 안 나면 다 내 것만 내면 돼, 나는. 나머지 거는 둥글게 살자.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도 살 사람은 다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돈이 1000만 원이면 이게 크다면 크고 적다면 굉장히 적은 돈이에요. 근데 어려운 사람을 보면은 굉장히 큰 돈이잖아요, 지금.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도 돈을 놀릴 때 잘 놀려야지 이렇게 하늘에서 복을 받아요, 사실은.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진짜 필요한 사람하고 해서 이렇게 잘 나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저가 그런 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남은 모르니까. 이렇게 부자가 되는 방법, 안 되는 방법을 보면은, 제가 만약에 굉장히 게으렸다. 저 몸도 뚱뚱하잖아요. 우리 신랑이 뚱뚱하진 않고, 통통하대요, 그냥. 저한테 일해 주려고. 근데 제가 만약에, 게을렀어. 뭐, 체격도 이렇게 귀찮아서. 그 다음에, 제가 만약에, 옛날에 몸도 되게 많이 아팠기 때문에 아프다는 이유로 퍽 퍼져 있었어. 저는, 유방암 상기에서 아팠을 때도 단 하루도 쉰 적이 없습니다. 걸음도 못 뛰는데도 일하러 가는 사람이 저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네.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몸살 나고 죽을 것 같이 하면서도 하다못해 집에서라도 상담을 들어가요. 왜냐면 이분들 찾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답답할까 막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제 남편도 참 대단해. 네. 저 어쩔 때 새벽에도 상담해요. 그만해, 힘드니까. 그래서 어쩜 그걸 다 들어주고 있어 막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나 말할 데가 없으면 이렇게 하겠냐 이거죠, 저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는 못해요. 근데 일에 대한 거는 목숨 걸고 깨병을 안 피는 게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아, 그쪽 일에 대해서는. 네. 엄청 대단해, 일에 대해서는. 네. 욕심이 돈이 아니야. 인연법 때문에. 네. 그래서 게으르면 부자가 절대 안 된다는 얘기 하고 싶어요. 네.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엄청 많이 찾거든요. 네. 이 많은 사람이 찾고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이보 선생으로 존재할 때에는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냥 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러니까 열심히. 네. 예, 열심히. 그래서 게으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경제 흐름을 잘못한다. 네. 그러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때가 어느 때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리하게 지금 경기가 엄청 어려운데 지금 코인이나 주식이나 넣어가지고 쓸데기 없는들 남 시장 갈 때 나도 시장 간다는 걸로 해서 막 사가지고 오히려 빚져가지고 더 난리야. 그리고 전세방 빼가지고 주식해갖고 난리야.
네. 이거 경제 흐름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쵸.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전세방 빼가지고 돈 다 없애면 나중에 그게 가난뱅이가 되는 거야. 나중에 월세 가갖고 월세비 어떻게 데리고 살 거야. 그걸로 주식하고 코인에서 벌어? 다 까먹어. 어떤 사람은 뭐 3억 까먹었대. 그러면 자기가 어떤 흐름을, 경제 흐름이나 코인이나 주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해서 흐름을 알았다면 3억씩 까먹을 수가 없죠. 절대로. 그쵸? 모르고 덤벼. 남이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흐름 모른다. 아까 말했지만 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좋아서 여기저기 도움을 많이 받고 장사 도움 받잖아요. 근데 한 사람은 대인관계가 별로 깍쟁이야. 네. 막 그런 거 싫어해. 자존심 강해서. 그럼 어떻게 비치고 살아야지. 그죠? 그런 개념. 대인관계가 좋지 못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아까 생각 없이 산다. 생각 없이 사냐면 뭐냐면은 미래가 하나 보장이 되지도 않고 자식도 길이 하나 열려주지 않았는데 코로나라는 이유로 그냥 마냥 이렇게 놀고 있어. 카드값 메꿀 것도 없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철저하게 계산한다면 뭐든 해서 뭐든 돈 벌 수 있어요. 나는 그건 핑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살아온 걸 봐서. 네. 저는 이제 하루에 2인 일거리를 하고 살았거든요. 왜냐면 가진 게 너무 없으니 저는 내 자식을 대학 재수를 시켜야 되니까 저는 돈이 진짜 아예 없었어요. 근데 낮에는 회사를 다니고 밤에는 식당 서빙을 다녔어요. 18개월을 제가 그렇게 하루 다녔어요. 하루 4시간 정도. 정신력이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남한테 빚은 안 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살면서 이거를 터득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다면 하루에 2가지 직업을 갖더라도 내가 뭔가 일구면서 살아야 된다. 아직은 젊잖아요. 그쵸? 응?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욕심이 하근이 된다. 아파트 막 오르니까 네. 또 여기저기 올릴 줄 알고 이름 빌려가지고 막 여기저기 분양받고 네. 이제 봐봐. 금리 인상돼서 네. 이자 꺼나 그거 피 받아서 팔릴 것 같아? 안 팔려. 안 팔리겠죠. 아니 여기도 돌렸으면 여기도 누가 사? 안 사지. 그쵸. 자, 간단한 방법은 자존심 내려놓고 낡은 아파트로 가. 왜 남들이 돈도 없는데 남들이 꼭 하는 걸 내가 다 해야 되냐고. 사람은 주제에 맞게 살았을 때는 모든 게 멋지다, 아름답다 할 수 있지만 자기 형편이 주변 사람 다 알잖아요. 다 빚내서. 자기 형편이 그렇지도 않은데 개폼 잡으면 주변에서 속으로 다 욕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산다 이거죠. 그리고 남들이 애제차 끌고 다니니 개폼 잡아야 돼서 내가 애제차를 산다? 그 엄청 그잖아요. 뭐지? 할부 끊는 거? 엄청 세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면은 겉으로는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속은 탕탕 비었어. 그러면 결국에 10년 뒤를 바라봐.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이 남보다 뒤져지는 거예요. 네. 자존심 내려놓고 10년을 개미같이 살으라고. 그러면 나중에 5년은 채야 땡길 수 있다. 네. 내 인생 후진하는 게 5년은 땡길 수 있다. 네. 네. 그런 비법으로 이렇게 살아보면은 그래도 내가 가난해서 언젠가 벗어날 수 있지만 항상 개념 없이 이렇게 한다면 부자로 살기는 어렵다. 근데 감독님 이런 말을 해서 나한테 또 막 어쩌면 어쩔까 무서워. 그래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선생님 오늘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니까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 그 애나 어른이나 누구한테도 배울 점이 좀 있고 네. 비록 제가 우리 그 신점 0점으로다가 선생으로서 활동을 하지만 또 자기가 개인적인 정보를 깨달은 걸 또 말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네. 사람은 내가 다 깨닫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이 부족한 게 뭐가 있느냐? 아니 그러면 제가 부족한 게 없이 여기까지 오게 당신들이 도와준 건 아니잖아. 그죠? 네.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냐고. 막 쓰러져 가는데도 살았다고 나는. 그리고 1푼도 없었는데도 하루에 2가지 일을 하고 살았다고. 내가 그 방법을 일러주는 거예요. 나는 코로나라서 지금 못해요.
이러지 마. 왜냐면 그래도 내가 자식을 낳았으니까 자존심이 밥 먹은 거 아니잖아요. 네. 뭐라도 하려고 맘먹으면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해서 한 푼이라도 가정에 도움이 되고 한 푼이라도 이렇게 자식들한테 이렇게 조금 올인해 줄 수 있는 부모가 됐으면 한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네. 네. 오늘 선생님도 이런 네. 귀한 영상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